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현민 주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넥스트 애플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장이 안 좋아지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다들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만약 내가 몇 년만 더 일찍 이렇게 애플을 샀다면은 지금쯤 많은 돈을 벌지 않았을까 라고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애플이 5년 전 가격에 위치했고 그걸 보셨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들은 애플이 아닌 급등주나 중소형주를 택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애플의 주식이 무겁고 단기적으로는 잘 오르지 않아 답답함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적어도 2년 이상은 묻어둘 것이라는 결심과 함께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아직 물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가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주식들이 오르니까 괜히 내 거는 안 오른 것 같아 참기가 힘들고요. 또 투자를 한 기업이 너무 갑자기 올라버리면은 나중에 다시 떨어질까봐 참기가 힘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장기 투자는 너무 힘든 투자 방법이며 이것은 저에게도 힘든 과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투란 자신의 그릇에 맞게 분할 매수를 하여 꾸준히 변동하는 주가 속에서 대응을 하면서 원하는 평단가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장기 투자의 시작이 가능하며 특정한 기업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가치주와 성장주의 적절히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였을 때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통적 가치주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성장주가 올라서 좋고요. 반대로 전통 가치주가 오를 때는 성장주가 떨어져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낮은 평단가를 구축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공격적인 성장주에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기에 넥스트 애플이 될 수 있는 전통 가치주이자 성장주의 모습을 둘 다 갖고 있는 페이스북의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밸류에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가장 먼저 페이스북은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고평가일까요? 페이스북의 오늘날 P 멀티플은 약 28로 페이스북이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이 연평균 EPS 성장률 35%에 비하면은 아직 저평가 상태입니다. 물론 굉장히 저평가는 아니며 점점 페이스북의 적정 주가에 근접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만 페이스북의 P 멀티플이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P 멀티플인 이 파란 색깔 라인인 34.1에 도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다면 아직 페이스북은 저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애플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 시점에서 본다면 2015년 아니 2017년의 애플의 주가와 멀티플은 어때 보이나요? 굉장히 싸 보입니다. 당연히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주저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페이스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연 저렴해 보이시나요? 아마 지금의 페이스북의 주가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애플만큼이나 올라 보이진 않아서 그렇게 저렴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페이스북의 10년 연평균 성장률에 비해서 페이스북의 P 멀티플은 충분히 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페이스북과 애플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애플처럼 성장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은 페이스북이 애플과 같이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페이스북은 저평가이고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페이스북의 실적과 마진율 그리고 성장률을 참고한다면 페이스북의 기업 성장률은 애플이 과거 성장률에 비해서 전혀 밀지 않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저는 페이스북의 적정 주가는 이 차트에 따르면 이렇게 458.80달러이며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면 앞으로 약 39.6%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검정색 선이 페이스북의 주가 위치이고요. 이 초록색 선은 페이스북의 적정 P 멀티플 라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갈색 점선은 조정된 Adjusted P 멀티플로 시장 또는 애널리스트들이 인식하고 있는 P 멀티플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페이스북의 주가를 나타내는 이 검정색 라인은 초록색 그리고 갈색 점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페이스북은 28.3이라는 P 멀티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페이스북의 평균 P 멀티플은 38.6 그리고 평균 Adjusted P 멀티플이 29.6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페이스북이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은 충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수학적 모델인 Discounted Cash Flow 모델을 통해서도 페이스북이 저평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페이스북이 보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보수적으로 연평균 20% 정도의 EBITDA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이렇게 2021년부터 2016년까지 EBITDA의 성장률을 프로젝션 하였고요.
세금 또한 보수적으로 보기 위해서 2022년부터 28% 오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유지한다고 했지만 오늘날 기준으로 아직 결정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디스카운트 레이트 또한 미래 연준이 테이퍼링을 통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보수적으로 12%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부여했습니다.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현금과 부채까지 전부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페이스북의 적정 주가는 314.02달러입니다. 지금 페이스북의 주가가 331달러라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한 12.91% 정도의 저평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적정 주가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측정을 했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또한 높게 잡았기에 아까 보여드린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남아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재무지표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액입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액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26.17빌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매출액이 이렇게 꾸준히 우상해주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2021년 1분기 페이스북의 매출액은 2020년 1분기 매출액에 비해서 47.5%나 오른 굉장히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 대비 분기별 매출액 성장률은 47%였는데 앞으로의 페이스북 매출액 성장률은 어떨까요? 페이스북의 미래 매출액 성장률은 24.86%로 아주 좋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이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 별 다를 바 없이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충분히 칭찬받아야 마땅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매출 총이익인 그로스 프로핏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그로스 프로핏은 21.04빌리언 달러로 매출액에서 이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그로스 프로핏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을 보았으니 이 그로스 프로핏이 매출액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보여주는 이 그로스 마진을 보도록 할 텐데요. 그로스 마진은 보시는 것처럼 80.4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 만큼 페이스북의 거대 규모 매출을 만드는데 그렇게 큰 원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며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자랑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이익은 여기 보시는 그로스 프로핏에서 R&D,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 세일즈 비용을 뜻하는 이 영업비용을 뺐을 때 영업이익이 나오며 페이스북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11.38빌리언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이자, 그리고 감가상각 등을 감안했을 때 나오는 결과로 페이스북의 경우는 9.50빌리언 달러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9.50빌리언 달러는 순이익은 매출액 대비해서 볼 때 순이익률이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6.30%로 얼마나 많은 잉여 현금을 페이스북이 창출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의 전반적인 실적을 봤을 때 페이스북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강하며 앞으로의 성장률 또한 높아 장투하기에는 충분히 안전한 기업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페이스북의 현금 및 부채 상황을 통해서 밸런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의 밸런시입니다. 가장 먼저 페이스북은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19.51빌리언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이 투자한 부분을 보시면은 current investment와 non-current investment가 있는데 이것은 단기 투자로 페이스북이 한 44.71빌리언 달러를 단기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non-current investment는 1년 이상인 장기 투자를 뜻합니다. 부동산 이런 것들을 뜻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페이스북은 6.34빌리언 달러를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시버블을 보시면은 이것은 1년 내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돈을 뜻하는데 약 10.28빌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항을 전부 다 더하면은 페이스북이 강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볼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80.84빌리언 달러를 갖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으로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페이스북은 먼저 non-current debt인 장기부채 10.57빌리언 달러를 은행을 대상으로 지고 있습니다. non-current debt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나눠서 갚아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리고 이 current debt는 은행을 대상으로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로 1.04빌리언 달러를 갖고 있고요. 이게 payable은 1년 이내에 거래처를 대상으로 갚아야 되는 부채로 1.88빌리언 달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합치면은 페이스북은 총 약 13.49빌리언 달러의 부채를 갖고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현금으로서 80.84빌리언 달러 정도로 갖고 있기에 부채를 전부 다 갚는다고 해도 너무 많은 현금을 갖고 있어 현금적으로 걱정할 부분은 전혀 없겠습니다. 미래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은 단지 페이스북이라는 앱만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페이스북에는 이렇게 페이스북, 왓츠앱, 페이스북 메신저,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을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다른 경쟁사에 비해 월등한 실적과 성장을 자랑합니다. 유튜브를 제외한 페이스북의 플랫폼이 1위에서 5위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페이스북에 질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DAU라고 해서 여기 Daily Active User에 의하면은 페이스북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치는 매 분기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인기는 전혀 식지가 않았죠.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날로 커지면 커질수록 페이스북의 전체 비용인 인건비, 마케팅, 세일즈, R&D, 그리고 원가 비용은 매 분기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과 함께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샵을 지난해 런칭하여 100만 명의 상인과 2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페이스북 샵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수억 번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의 사용 빈도수를 자랑하는 유저들은 이 플랫폼 안에서 제품을 매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은 5%의 수수료 그리고 $8 이하의 제품에 대해서는 0.4달러의 수수료밖에 거둬가지 않습니다. 광고비와 트랜잭션 피를 포함하면 SC가 약 12.35%의 총 수수료를 걷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다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페이스북 샵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Ink Meets Paper라는 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정리해놓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You make my heart happy, you make the world beautiful, 그리고 my sunshine, thought of you today, you inspire 등등이라는 다양한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에. 그 중에서 You Inspire라는 제품이 마음에 들면은 이 제품을 클릭하게 되면 말이죠. 이렇게 You Inspire라는 제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산다면은 Add to Bag을 누르고요. 원하는 제품의 개수를 확인하시고 Proceed to Checkout을 누르면요. 이렇게 빌즈가 나오죠. You Inspire라는 제품 그리고 Estimated Tax를 포함하면 6.5달러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갖고 있는 카드를 여기 기입하면요. Place Order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매매가 끝나는 것이죠. 페이스북 샵의 궁극적인 장점은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넘나들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할 때 라이브 또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신의 제품을 스스로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고요. 그와 동시에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제품을 바로 이렇게 add to the bag 해서 장바구니에 넣고 쇼핑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봤을 때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에 의하면 자그마치 30조 넘는 로그인 빈도수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봤을 때 페이스북이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슈는 말이죠. 페이스북이 5.7조를 투자를 한 이 Reliance Jio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Reliance Jio는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9조의 매출액을 세운 회사이죠.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런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요. 2019년은 6.5조의 매출액을 세운 반면 2020년이 되고 나서는 9조의 매출액을 세운 것은 실로 엄청난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실로 어마어마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그마치 3억 8천 명이나 됩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요. 인도에서 페이스북의 플랫폼 중에 하나인 이 왓츠앱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자그마치 4억 명에 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말이죠. 2020년을 기준으로 13억 8천 명이라고 한다면은 인구의 3분의 1이 왓츠앱을 사용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지오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25%의 사람들이 카이 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데 이 운영체에서도 왓츠앱이 가동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서 거의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라고 하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지오 릴라이언스의 조인트 벤처인 지오마트는 왓츠앱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Reliance and Facebook pilot GeoMart grocery shopping on the WhatsApp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WhatsApp이라는 웹사이트 안에서요. 지오마트가 있고요. 이 지오마트를 통해서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자그마치 여기 보시면은 Indian e-commerce market is expected to reach $84 billion by 2021 해서 2021년쯤에는 84조의 e-commerce의 규모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지오마트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은 얼마가 될지 실로 예측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말이죠. 왓츠앱은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게 되고요. 지오마트는 주문부터 배송까지의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슈만 봐도 말이죠.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이 미래의 포텐셜은 실로 어마어마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 부분 또한 라이브에서 종종 언급했던 이슈인데 최근에 아이폰이 iOS 14.5를 내놓으면서 고객들이 사용하는 앱의 추적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앱을 깔고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카메라 및 자신의 위치를 허용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를 묻는 것과 같이 IDFA라는 광고 식별자에 대한 허용 여부를 묻게 됩니다. 2021년 4월 26일 날 난 신문 기사에 따르면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유저의 80%가 IDFA 기능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해 페이스북은 약 7% 정도의 매출액을 잃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7%의 매출액은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전망이 이커머스의 영역까지 빠르게 침투를 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성장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2021년 1분기 어닝콜에 의하면은 페이스북의 경영진은 이렇게 2021년 동안 이러한 이슈가 꾸준히 페이스북을 괴롭히긴 할 것이나 이미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있는 AEM이라고 해서 여기 Aggregated Events Management가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광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IDFA에 대해서 허용을 묻는 것은 단지 페이스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앱을 대상으로 묻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버는 모든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 속에서 페이스북의 광고 효율이 단연코 탑 클래스이고요. 아무리 IDFA로 인해서 광고주들이 과거에 비해 좋은 수익을 못 볼지언정 모든 광고 플랫폼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여전히 페이스북을 매력적인 광고 플랫폼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애플과 같은 주가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현재 저평가 기업인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밸류에이션, 펀더멘탈, 재무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을 봤을 때 페이스북은 충분히 미래에 애플과 같이 꾸준히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평가 기업에서 언제가 가장 진입하기 좋은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평가 기업은 언젠간 항상 원래의 가치를 인정받는 날이 오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또한 페이스북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하시고 알아보신 다음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괜찮은 수익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스로 많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한 자신감은 높아지고요. 불안감은 줄어들어 장투를 할 수 있게 되니까 말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